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DDR5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 안에서 종목을 꽤나 이번엔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뭐 DI도 그렇고 JT도 그렇고 정말 살아남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아쉬워요. 최근에 저희가 2주 연속으로 반도체 이제 유형별로도 분류를 좀 해드렸고 DDR5 변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좀 해드렸고. 네. 근데 어쨌든 반도체 업종이 이번 시장 하락에 좀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려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좀 악재성 이슈가 좀 불거졌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또 시장이 좀 가민 반응한 부분들도 분명한 거기 때문에 가격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슈퍼 사이클이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이제 지금 반도체 종목들 때문에 지치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가격 회복을 좀 기다린다면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게 그렇잖아요. 네. 날씨만 봐도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렇죠. 비 온 뒤 항상 또 맑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갈 날이 있기 때문에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함께하면 그 네. 올라가는 날이 조금 더 빨리 오겠죠? 그렇죠.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한 답변 마음에 별로 안 들지만 네. 네, 하여튼 네. 주제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또 반도체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오, 이제 또 백신. 시장의 또 상황이니만큼 오늘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국산 백신의 꿈을 향해서 요즘에 정말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거 제가 이분이셨구나. 16만 원대, 네, 요 CEO예요, CEO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다니는 직원분들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5배나 넘게 올랐거든요. 너무 부럽네요. 지금 최소 1인당 뭐 몇 억씩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몇 뭐 억씩 지인분이 있나 봐요. 공모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생긴 거예요. 제가 네. 오늘 사실 저도 시장을 항상 보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장 초반에 딱 HTS를 쫙 켰는데 빨간불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 섹터가 바이오였어요. 맞아요. 그 안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장 초반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한 10시 기점으로 분봉을 봤더니 쭉쭉쭉쭉 급등을 하더니 네.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20% 넘게 20%가 급등했죠. 넘게 그러니까 급등했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그만큼 또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천정부지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제가 이제 16만 원대 여러분들께 SK 바이오사이언스 맞아요. 기회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주가가 120%가 올라간 거예요. 30.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60조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0조밖에 안 돼요. 너무 싸다. 그랬는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이 23조까지 올랐거든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안 만나고 제가 시청자로서 만났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에 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북을 치려고 여러분들께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네. 왜 지금 시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느냐. 지금 보면 반도체 종목들도 별로고 오늘은 또 2차전지 소재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많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나마 시장에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의 진짜 수혜주는 서린바이오였다. 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를 입는다고 예상하니까 네. 서린바이오가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서린바이오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많이 여러분께 소개를 네.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서 이 백신 수급에도 좀 숨통이 트일 거다라는 기대를 우리 국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가 오히려 또 기대를 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라인업을 이제 쭉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말미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백신 관련된 종목이 없을까 그 종목까지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네. 오늘도 아카데미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백신은 딱히 개념을 소개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챕터가 뭐가 나올지 네. 궁금한데 바로 열어보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델타 변이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요. 또 다른 변이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 이제 모더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모더나 별로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백신을 주겠다고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맞아요. 정해진 시간에 지금 백신을 안 주고 있어가지고 지난 주말에 우리 이제 대표단들이 항의 방문을 했잖아요. 갔죠. 네. 다행히 이제 8, 9월 달에 미뤄진 거 이제 다 이제 수급을 좀 주겠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뭐 지금 확답을 받고 뭐 이걸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죠? 어쨌든 이 모더나라는 기업이 사실은 바이오 벤처 회사거든요.
근데 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mRNA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더나에다가 2조 원 이상 이제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230조 원을 돌파했어요, 최근에. 물론 지난주부터 이제 모더나의 주가도 많이 좀 빠지기는 했는데 맞아요.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30조 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모더나도 미국에서 꽤 신생 기업 아닌가요? 완전히 신생 기업이죠. 그쵸.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기업인데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파이자보다 모더나가 그렇죠. 훨씬 더 잘 알려져 인지도가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네네네.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이렇게 지금 불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드디어 이제 넘어서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고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코로나19 백신 CMO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다시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는 이슈 때문에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 여전히 좀 절실한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K-백신 허브 전략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어쨌든 끝장을 내서 우리나라 이제 국산 백신을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K-백신 허브 이제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민간 합동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장 이제 개발을 해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황,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물론 후보 물질 단계에서 지금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네. 임상에 진입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기업들 5군데만 딱 제가 선별을 해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제넥신이라는 기업, 글자가 조금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제넥신은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2, 3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한 1,000억 정도 지금 자본 지원을 맞아요. 받아가지고 기억이 나네. 임상 2, 3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리드라는 기업,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제 만들고 있고요.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2상 진행이 아니라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임상 3상에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게 또 도화선이 되면서 그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가가 한 번 더 올랐죠. 네. 물론 이제 요거는 할 얘기 참 많은데 어쨌든 현황은 좀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돌리도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DNA 백신 역시 임상 2상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임상 3상 승이 돼 가지고 이제 3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잠시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이게 비교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약간은 나중에 좀 뜨거운 감자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제가 지금 슬라이드 나중에 아마 준비됐을 거예요. 네. 그거 말씀드리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요렇게 기업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 상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넥신, 셀리드,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개발 과제와 문제점. 자,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백신 개발이 좀 뒤처진 이유, 돈인가요? 저는 돈이라고 봐요. 다들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돈이 있으면은요, 기술력은 뭐 기술 도입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만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문제는 자본력 때문이거든요.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렇게나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작년에 미국 정부에서 백신 개발하라고 지원한 돈만 공식적으로만 4조 원이 넘어요. 와. 비공식적인 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임상 3상에 진입을 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 이제 3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최소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봐요. 금액이. 근데 웬만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1,000억, 3,000억 투자해가지고 3상 진행했는데 유효성 입증에 많이 실패했다. 큰일 나죠. 그럼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 부담을 안고 백신 개발을 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정도 지원해주지 않나요? 지원해주지 않죠. 작년에 이제 백신 기업한테 지원해준 금액이 200억이 안 돼요. 아,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에는 정말 진짜 이것 가지고 되나 싶을 정도로 네네. 미미한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넥시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이제 비교 임상이 아니고 유효성 임상 그대로를 하거든요. 네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비교 임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복용한 사람들과 효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백신과의 효과를 비교해가지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만큼 효과가 나오면 승인해주겠다는 얘기고 그치. 그게 비교 임상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 대상의 백신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앞서 제가 슬라이드 전장으로 좀 넘겨주시면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셀리드나 막 이런 기업들 다 임상 이상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비교 임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노바백스라든지 얀센 백신 가지고 비교 임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얀센의 CEO다. 노바백스의 CEO다.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비교 임상 좀 할 테니까 백신 좀 다와 하면 주겠어요?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뭐. 당연히 좀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또 기업 기업은 정해가지고 또- 왜냐하면 경쟁 그쵸. 기업들이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거잖아요. 네. 절대로 공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비교 임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 지금 CMO를 하고 CM, 있잖아요. 네.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임상을 할 수 있는 백신을 수급을 할 수 있어서 임상의 속도가 빨랐던 거지.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후보 물질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임상 3상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이 과연 얀센 백신이라든지 노바백스 백신을 비교 임상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난관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다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 뭐 기업 경영의 네, 저희 관점이니까.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임상을 하기 위한 임상 환자를 구하기 좀 힘든 거, 그다음에 비교 임상 대상의 백신을 또 조달하는 것도 힘든 거 여러 가지 지금 난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저는 자금적인 요소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교 임상.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비교 임상을 잘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서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칩시다. 우리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네. 수출할 수 있을까요? 비교적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까지 오늘도 보면 화이자 추가 공급 계약 얘기도 나오고 모더나 추가 공급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건 수급에 차질만 안 생긴다면 내년 것까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백신 개발해가지고 수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되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약 요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 회피. 사실 mRNA 기술이 다 지금 여기저기 특허가 얽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mRNA 기술 개발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좀 난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 혹은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들보다 좀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요런 이유들이 좀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다만 어쨌든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미래죠.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만들어도 이게 수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안 갔겠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제기 전에 일단은 1호 국산 백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가 백신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CMO 기업으로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상반기 때만 해도 영업이익이 지금 1,200억이 맞아요.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주가라는 건 정말 좀 직관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냉정한 이런 거 시장이네요. 다 따지는 건 나중에 네. 많이 올라갔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한 100% 올라왔을 때 그때 내가 언제 수익 실현할까? 아 나중에 이거 개발되고 나서 어떻게 저떻게 그걸 따지면 그때 이제 따지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다만 오늘은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분명히 문제점과 애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 강국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 자체 백신을 만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을 봤을 때는 자체 백신을 만들어서 막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막 동남아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하는 건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게 제조 강국이잖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배도 네.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의약품도 정말 잘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생산 능력 규모를 가졌을 때, 생산 능력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생산 캐파가 큰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그런 기업을 그렇죠.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코로나19 백신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차 접종을 기준으로 보면 한 40% 이상의 국민들이 접종을 받았어요. 미국은 지금 70% 이상의 국민들이 접종을 받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접종률이 1%도 안 되는 어렵죠. 나라들이 정말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전체가 다 원활하게 이제 백신 수급을 하기까지는 정말 아직까지도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정말 태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이 백신을 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요즘에 잘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하루에 뭐 1년에 몇백만 대씩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를 계속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많이 짓는다라고 발표하니까 주가가 잘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약바이오도 생산 설비 구축을 통해서 대규모 이제 생산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절대 1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 정말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왜 일본 내염도 마찬가지고 그쵸. 독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생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 대규모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진행될 거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조 강국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밸류체인, 말 그대로 CMO. 소재 조달부터 해가지고 네. 위탁 생산, 그다음에 유통, 제조까지 모든 걸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CMO가 결국 그렇죠. 답이네요. 결국은 이제 CMO 네.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요거 넘겨볼게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뜨고 있는 C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되고 나서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100만 원을 넘겼고요. 서린바이오는 이제 mRNA 또 수혜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20%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황제주로 이제 등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스푸트니크 V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백신에 대해서 수급이 좀 차질이 좀 생긴다면 러시아 백신 도입을 뭐 검토하네 그렇죠. 마네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쨌든 네. 러시아 백신도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두 개의 이제 컨소시엄이 생산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 휴온스라든지 이수앱지스 이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녹십자. 작년부터 뭐 CPI로 한미약품. 5억 도저 계약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네. 평택 바이오 플랜트 얘기 때문에 이제 한미약품, 그다음에 ST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백신 쪽이 이슈가 안 되고 있을 때는 이 종목들이 이제 좀 소외가 좀 됐었는데, 네. 이제 다시 이런 이제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고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생산 기지를 구축할지도 모르겠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 세일즈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DP 계약뿐만 아니라 DS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까지도 이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놓은 기업들은 뭔가 하나 모멘텀이 딱 부각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백신이면 다 끝났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또 치료제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독감 백신을 이제 사례에서 봤을 때 매년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이제 백신을 접종을 받고 있더라도 치료 목적으로 감기 걸리면 타미플루 먹거나 그쵸. 종합감기약 약국 가가지고 무슨 약 감기약 하나 주세요 하면 우리가 그거 그냥 처방전 없이 받아서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코로나19도 그런 치료제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개발이 될 거예요. 것이다.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제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된 게 지금 2개밖에 없어요. 렘데시비르, 미국에 이제 렘데시비르 네. 하고 우리나라 셀트리온은 레키로나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신풍제약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유나이티드 제약, 부강약품, 뭐 무슨 제약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약물 재창출, 소위 말해서 원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했던 후보 물질들이 아니었는데, 신약들이 아니었는데 다른 걸 하려고 이제 개발했던 약인데 이걸 코로나19 치료제로 써보니까 어떤 효과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지금 막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물 재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약물 재창출의 과정으로 연구 개발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이다. 그래서 국산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현황은 어떤 건가? 요걸 지금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는 제가 치료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백신. 백신과 CMO 요쪽에 네.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치료제 또 다시 한번 싹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꿀팁 마무리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장기화될 거예요. 위드 이게. 코로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니면 평생 갈지 누구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생에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날이 정말 안 올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은 당위성뿐만 아니라 분명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 아까 제가 모더나 시가총액 얘기했잖아요. 그쵸. 올해 뭐 매출이 겨우 뭐 7조밖에 안 돼, 겨우 7조밖에 안 됐는데도 와. 지금 시가총액이 230조 원까지 급등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백신을 생산하는 거, 개발하는 게 돈이 된다라는 건 증명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게 정말 위험한 경영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복적인, 우리 작년부터 정말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목들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종목들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은 종목들일 그럼요.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각이 되잖아요. 네.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테마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을 다 하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보유한 기업, 결국 대장주가 된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핵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투자의 좀 대안으로 활용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가람을 좀 그 해보도록 종목은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하나 있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또 해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